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32페이지 제3별의 권리의 종류 보겠습니다. 사마에러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서설. 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건으로 구별된다. 권리를 이치는 공권, 사건으로 나눈다면 민법상의 권리는 사건이다. 33페이지에 사건은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하여 학자들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통설의 방식에 의하여 권리를 분류하기로 한다. 로마자 1번의 내용에 의한 분류. 사건은 그 내용이 되는 사회적인 생활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권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다. 1번의 재산권. 재산권은 쉽게 표현하면 이른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재산권인 채권 가운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부양 청구권과 같이 가족의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비재산권이 아닌 권리라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이나 친족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리고 상속권이 재산권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가족권이 상속권이 가족권에 속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은 이제는 재산 상속권만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으므로 그것이 친족권과는 다른 재산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일정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친족권으로 되지는 않는다. 양가로 1번은 물권.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 기타의 백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되는데 우리 민법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가 있고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는 법률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 지식권이 있다. 한편 광업권, 어업권 과 같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객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준물권이라고 하여 물권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양가로 2번의 채권.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그 발생 원인 가운데에는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34페이지. 원칙적으로 내용이 있어서 제약을 받지도 않아서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다. 양가로 3번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발명, 저작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속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명칭. 지식재산권은 종로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이 지식재산권이라는 명칭을 모두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양가로서의 상속권. 상속권은 상속계시로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2번의 인격권.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생명, 신체,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조상, 창작,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은 인격권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3번의 가족권. 가족권 또는 친족권은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는 친권, 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부양청구권 등이 있다. 가족권은 의무적 색채가 강하다. 4번의 사원권. 이는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사원권은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재산권에 속한다. 사원권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이 있다. 사원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눠지는데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강하고 영리법인에서는 자익권이 중요하다. 35페이지에 로마트 3번 작용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것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즉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지에 따라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권리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1번의 지배권.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개지시키지 않고도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직접 지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고 지식재산권, 친권, 후견권도 이에 속한다. 인격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지배의 다수설처럼 지배권이라고 해야 한다. 채권에 대해서는 방과노어자 1번에 통솔은 청구권으로 보나 방과노어자 1번에 지배권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다. 생각건대 채권에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지배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지배권이 아닌 곧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한편 사원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사원권은 지배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배권의 효력으로는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전자는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고 후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할 수 없다는 효력, 즉 권리 분리가 침해 효력이다. 이 후자에 의하여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위협한 침해는 불법 행위로 되어 권리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침해 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번의 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주택 매수인의 주택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배권과 달리 그 객체인 주택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채권도 줄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채권과 청구권은 정의가 같다. 그렇다면 둘은 같은 권리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동그라미 1번에 채권과 청구권은 존재하는 면이 다르다. 채권은 권리의 내용상의 분류에 의한 것이고 청구권은 효력상의 분류에 의한 것. 시다 36페이지. 청구권과 같은 권리의 효력은 채권 등 기초적 권리의 효력에 발생하며 따라서 기초적 차원의 권리와 차원 달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권, 지식재산권, 상속권, 가족권으로부터 생긴다. 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유아의 인도 청구권, 부양 청구권, 부부의 동거 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동그라미 3번
청구적인 효력은 채권의 중요한 내력이지만 그것만이 효력의 전부는 아니다. 채권에는 그 외에도 이행한 것, 급부의 수령, 몰력, 채권자 대유권, 채권자 지속권, 항변권, 해제권 등도 다른 권능이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채권이 발생하면 보통 청구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은 존재하여도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채권법의 영역에서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채권과 동요로 자주 쓰이고 있다. 소유권 이전 채권 대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다. 그 이유는 아마도 채권적 청구권과 채권을 동일시하는 도비 문헌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워낙 일반화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을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에 있어서 형성권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치료증감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구성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증강 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그 밖에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분론이 있다. 3번의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별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다. 이를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률행위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매매의 일방 이하 완결권, 날권 해제권, 상속포기권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신생 부인권, 입양 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등이 있다. 후자의 형성권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그 권리 행사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4번 항변권.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인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상대방의 청구권은 현실페이지 인정하면서 그 작용만을 저지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청구권의 성립을 부인하거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동시행위 항변권,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이 있다. 항변권은 권리자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소송 절차에서 법관은 항변권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권리자가 이를 주장 인용하는 경우에만 항변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려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항변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항변권자가 청구권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하는지 않는지가 오직 항변권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항변권과 비슷한 곳으로 이의와 소송상의 항변이 있다. 이인의 항변권과는 달리 권리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소멸하였다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편 소송상의 항변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 방법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다. 로마트 4번의 그 밖의 분류. 1번의 절대권, 상대권. 권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절대권,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대권이라고도 한다.
그에 비하여 상대권은 특정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물론 지식재산권, 침권, 후견권 등의 지배권은 절대권에 해당하고 채권 등의 청구권, 상대권에 해당한다. 절대권은 모든 자가 의무자이므로 누가 그것을 침해하든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상대권에 있어서는 의무자 이외의 자에 있어서는 이론상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된다고 하기 위하여 과거에 우리 일부 문헌은 절대권, 상대권의 구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절대권, 상대권을 구별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 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따라서 이 구별은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이 밝혀져 요즘에는 구별 부인설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일심전속적 권, 비전속권 권리는 그것과 그 주체와의 긴밀도의 차이에 의하여 일심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나누어진다. 일심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 즉 양도, 상속 등의 38페이지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이고 비전속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한 권리이다. 가족권, 인격권은 대부분 일심전속권이고 재산권은 대체로 비전속권이다. 여기서 말한 일심전속권은 귀속상의 일심전속권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때로 행사상의 일심전속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 권리는 권리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침권이 그 예이다. 3번의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권리 가운데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권리가 주되는 권리이고 그것에 종속되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한다. 예컨대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피담보 채권과 질권, 저당권, 주체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에 대한 채권은 모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에 있다. 4번의 기성의 권리, 기대권. 이는 권리가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있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보통의 권리인 기성의 권리는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서 이미 성립한 권리이고 기대권은 권리 발생 요건 중에 일부분만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주고 있는 보호이다.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가 기대권의 예이다. 그 밖에 물권적 기대권도 인정되는가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 관련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